그리고 늘 주민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보는 문화를 갖고 온 이곳 춘향 사람들이 어떻게 그 꽃다운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죽음의 진실 밝히려는 노력을 용산 대통령 권력 동원에서 가로막은 그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를 범죄자 이곳으로 내려보내서 국회의원 만들겠다는 그런 무도한 시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무도함을, 그 부도덕을, 그 폐륜을 우리 춘향 주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춘향, 봉화, 영주를 다니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고. 제가 도대체 무엇이 고맙냐고 여쭤보면 투표권을 찾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표권을 찾아줘서 고맙다. 40년 동안 일당이 지배해 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당이 독점적으로 이곳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앙당에서 아무나 내려보내면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의원이 내리찍으면 아무나 군수가 되고 군의원이 되는, 그래서 이곳에는 오로지 무능, 부패만 판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나마 당신마저 나오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범죄 혐의자가 곧바로 국회의원 될 뻔했는데, 당신이 나와서 우리에게 투표권을 찾아주고 당신이 나와서 적어도 범죄 혐의자 그에게 당신은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따져 물을 기회를 줬고, 당신 어떻게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 젊은 꽃다운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죽음의 진실 밝히려는 노력을 권력 이용해서 짓밟을 수 있는가라고 한번 물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었구나. 박규환 고맙다, 민주당 고맙다, 이런 인사를 제가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박규환 인사 고맙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냥 앉아서 또다시 40년 일당 독재해온 이 지역에서 중앙당에서 내리꽂는 사람, 부적격자, 무능한 사람, 폐륜적인 사람, 그들에게 우리 춘향이, 우리 봉화가 그냥 꽃길을 깔아줄 수는 없다. 적어도 당신 그때 뭘 했느냐? 당신은 왜 2번씩이나 전화해가면서 그렇게 최상병 죽음 진실 가리려고 했느냐? 한번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박규환 우리의 청년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 키워 군대에 보냈는데 억울하게 죽고 그 죽음의 진실 밝히려는 처절한 몸부림마저 권력으로 짓밟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히 자식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운 좋은 자식은 살아 돌아오고 운 나쁜 자식은 죽어야 합니까? 이런 부도덕한 폐륜 정권을 심판하고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 반드시 낱낱이 색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은 최수건 상병 그 죽음의 진실을 은폐한 세력들을 특별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찾아내고 처벌할 것입니다. 춘향 주민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봉화 군정, 봉화의 의정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40년 동안 한 당에 우리가 정치를 맡겼습니다. 40년 동안 한 당에 봉화군을 맡기고 영주를 맡기고 영양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북을 40년 동안 한 당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 경북입니다. 가계소득, 집안소득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경북이 벌이가 한 집안의 벌이가 가장 적습니다. 청년실업 전국 꼴찌에서 2등입니다. 그나마 위로가 됩니까? 2등이라서 전국 꼴찌에서 2등한 게 경북입니다. 한 해 12,000명의 청년들이 경북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강원도에도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2개 있습니다. 경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북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40년 동안 맡겨놓은 결과가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경북이고, 경북에서 가장 뒤떨어진 곳이 어딥니까? 영양 봉화 영주 아닙니까?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또다시 나 힘이 있다, 나 일 잘한다, 지금까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또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유교의 고장, 충절의 고장 춘향 주민들은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잘할 때는 격려하고 보듬고, 못할 때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슴이 주인 노릇합니다. 40년 동안 곡간 열쇠에 맡겨놓으면 머슴이 주인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직갱이라도 빨간 옷 입혀놓으면 당선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연의 오지가 아니라 정치 오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치 오지라는 그 불명예를 이제는 벗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맡겨뒀던 그 곡간 열쇠 머슴에게 맡겨뒀더니 살림살이 엉망진창으로 해서 전국 꼴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곡간 열쇠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똘똘해 보이는 새로운 머슴에게 곡간 열쇠 한번 맡겨 주십시오. 박규환 저희가 잘못하면 4년 후에 또 바꾸십시오.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여러분께서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니 어떻습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회초리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더욱 불행해질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이긴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멋대로 이제는 무능 실정을 넘어 폭정에서 합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국 곳곳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물결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잘못했으니 이번에 국회만큼은
민주당이 그리고 특히 이곳 경북에서만큼은 동아에서만큼은 40년 동안 해먹고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에는 바꿔서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 주겠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박규환. 춘향주민 여러분, 저는 이 근처에 소천명 춘천리에 살고 있는 박규환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억지춘향 주민문화센터에서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 전시장을 꾸미고 여러분과 함께 음악회를 열면서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절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더 이상 윤석열의 폭정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폭정이 심심상고에 있는 저를 이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윤석열의 폭정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더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춘향 주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양심들이,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그 핵폐수 방류를 윤석열 정부는 묵인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탄소 중립, 그것을 위한 탄소 감축 목표마저도 낮춰 잡았습니다. 윤석열은 전 세계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악당에게 어떻게 22세기를 맡겨놓고 똘망똘망한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그에게 맡겨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윤석열의 기후 폭정을 저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줘야 합니다. 춘향 주민 여러분, 이번에만큼은 기호 1번 민주당 박규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올 수 없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농촌 살고 있습니다. 농업에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과 하나 먹기가 힘들다고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과값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합니까? 사과값 비싸다니까 곧바로 달려가서 수입 협상하고 있습니다. 사과값 비싸다는 소리 나오자마자 사과 수입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농업을 무시하는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과값이 비싸서 도시 서민들이 사먹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도시 서민에게는 값싸게 공급하고 우리 농민들은 비싸게 팔아서 제값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농촌이 이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도시에서는 난방비 조금 올랐다고, 도시가스비 조금 올랐다고 난방비 폭탄이라는 소리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중앙당이 설치고 정부가 곧바로 설쳐서 난방비 깎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850원, 900원 하던 등유값이 1,400원, 1,300원이 되는데도 우리에게 언제 난방비 보조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 지하철 얼마나 값싸게 지하철 전철 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트럭 타고 경유 사서 트럭 타는데 경유값이 휘발유값에 육박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언제 한번 교통비 보조 제대로 해준 적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곳 농촌은 농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알맞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에 살다가 선거 때만 되면 삐쭉 나타나서 표달라고 구걸하고 당선되면 나몰라라 하고 서울 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농촌을 가지겠습니까?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쭉 이곳에서 살아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농촌 난방비, 농촌 전기료 모두 기본적인 것을 다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250kW까지는 전기료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법을 만들 것이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 살아주는 것만도 대한민국은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농촌 정주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고 농민들에게는 농민 기본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법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군수에 따라 시장에 따라 군의원이 어느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법 제정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박규환. 이제 그리고 요즘 또 우리 이곳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풍력개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마음대로 해집고 있습니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재생에너지가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햇빛도 물도 바람도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따라서 햇빛과 물과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그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은 철저히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갖는 공영 개발이어야 합니다. 함부로 사기업에 맡겨둬서 사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두대간을 마음대로 파헤치게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농촌에도 경관이 있습니다. 도시에 경관이 있고 미관이 있듯이 농촌 경관이 있습니다. 농촌 경관의 핵심은 산이고 물이고 덜입니다. 산을 함부로 파헤쳐서도 안 되고 물을 함부로 가로막아서도 안 됩니다. 땅, 농지를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농지 훼손, 산림 훼손, 난개발을 최대한 막으면서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이곳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 전제하에 햇빛과 물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봉화 곳곳에 풍황계가 꽂혀 있습니다. 저대로 내버려두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봉화 백두대간 곳곳이 파헤쳐질 것이고 그 주변에 논이나 밭을 소유하신 분들은 더 이상 어떤 경제적 가치도 얻기 어려워질 것이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한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난개발을 조장하고 이런 난개발을 방치하는 군정 여러분께서 호되게 꾸짖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또 꾸짖고 법으로서 이런 것을 함부로 못하도록 만들려면 누가 국회로 들어가야 합니까? 최상경 수검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모든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안 되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전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춘향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폐륜 공천을 용인하는 그런 보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사람, 소천 사람, 분천 사람이면서 이곳 억지 춘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콩달콩 같이 정을 나누었던 박규환 끝까지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이곳에 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환!